네, 2022년 1월 31일 이정훈입니다. 서해에서 북한 수역에서 피살된 공무원의 원한을 풀겠다고 윤석열 후보가 밝혔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찬성합니다. 윤석열 후보한테 하나 요구하고 싶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북한 커넥션 관계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두 개가 좀 마음에 듭니다. 제 성향이 그래서 그럴까요? 윤석열 씨가 SNS에다가 사드 추가 배치를 해야 된다고 한번 밝혔었죠. 이러한 그의 윤석열 캠프에서 오늘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사드 말고 대한민국 국군이 운영할 사드를 구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박지인 전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선대본부의 글로벌 비전위원회하고 김성한 고대 교수가 본부장으로 있는 외교안보정책본부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재 성주에 있는 사드 가지고는 경기 북부 지역 방어가 어려우니까 한반도 전체 방어를 위해서는 사드 포대를 하나 더 도입해야 된다. 도입하겠다. 1조 5천억 정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참 알고 나면 참 기분이 나쁜데요. 그때 남관표 씨가 중국 측을 방문해서 뭐 삼부를 협약을 했다 뭘 했다 그러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중국에 약속해 줬는가 하면은 이 사드 기지에 변화가 있거나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 중국에 그걸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성주 사드 기지에 뭔가 물자가 들어갈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커녕 저희 기자들도 모르는데 좌파들이 몰려가 시위를 합니다. 어떻게 그 들어가는 걸 알았을까요? 저는 늘 의심이 사드 기지에 뭔가 새롭게 집어넣거나 하게 되면 미국 정부는 우리한테 통보하죠. 그걸 우리가 중국 정부에 통보하면 중국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쪽 좌파 단체에 알리면 그들이 와서 그걸 막는 시위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남가표 씨가 그때 중국에 가서 합의한 삼불 합의는 저도 유심히 봤는데 합의가 아니고 서로 각자 얘기한 거고 합의를 해준 거는 사드 기지에 뭔가 변화가 있으면 다 통보하겠다는 게 결정적인 미스입니다. 이 문제점을 윤석열 정권이 만약 들어선다면 파헤쳐서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게 사드는요, 제가 지금 계속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UAE에서 이번에 발사가 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UAE는 사드를 구입했는데 운영할 실력이 없어서 미군이 운영을 합니다. 그 사드를 문재인 대통령이 UAE를 방문했을 때 예멘의 반군이 중거리 미사일을 쏘자, 탄도미사일을 쏘자 사드를 쏴서 요격했다. 그 후로도 두 번 더 발사가 있었는데 역시 요격했다. 사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탄도미사일을 예멘은 요격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커지는데 우리 사드 도입하겠다. 당연한 주장이죠. 저는요. 사드 두 포대만 있으면 전체는 방어하는데 물량이 부족할 것 같아요. 물량이. 그 탄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를 보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 발이 발사되면은 두 개의 포대에서 쏜 것 갖고는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추가 포대까지도 필요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킬체는 왕창 늘려서 북한이 쏠 조짐 보이면 먼저 때린 다음에 올라오는 것만 잡자.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제가 관심이 가는 뉴스가 북한 수역에서 피살됐다가 태워진 해수부 공무원 아들을 윤석열 후보가 만났네요. 그리고 어떤 일이 그날 있었는지 다 밝히겠다라고 약속을 그 아들한테 해줬습니다. 윤석열 씨가 한 말은 국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자국민 보호를 제대로 안 자, 미국 같은 경우 미국 국적의 한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잡혀가면 어떻게든 데리고 나오죠. 우리는 그걸 잘 안 하고 있죠. 국군 포로도 잘 안 하고 있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제일 우습게 본 게 일본인데요. 일본은 대일본 제국 시절 자기가 자기네 나라 국민이라고 봤던 오키나와 어민들이 배가 표류해서 대만에 흘러갔을 때 대만 사람들이 죽였어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청나라한테 죽인 사람 처벌을 요구하다가 안 들어주니까 쳐들어가서 대만을 정벌해버렸습니다. 그게 국가입니다.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이 세워졌기 때문에 국민에 대해서는 무조건 충성을 해야 됩니다. 국민을 개패듯 때려잡는 국가는 그건 국가가 아닌 거죠. 북한 같은 나라.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죽어도 그렇게 할 판인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 피살됐는데 나 몰라 하고 돌아가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근데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말을 윤석열 씨가 했습니다. 아들과 그 돌아가신
공무원의 부인을 만나서요. 그리고 자초 지정을 가족들에게 밝혀서 알려주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 천안함이 격침됐을 때는 보복을 했었어야 되고 연평도가 공격받았을 때는 보복을 했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대한민국 군인이 죽었는데 그걸 그냥 넘어갑니까? 그래서 저는 이명박은 사이비 보수라고 그랬었고 연평도 때 그 꼼짝도 못한 국방부 장관하고 합참부 장관 엉터리라고 지금도 주장한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보수라고 하는 사람도 엉터리고 문재인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근데 그 아들이 저렇게 아버지의 명예를 지켰다고 뛰어다니는데 그걸 모른 척하는 게 그 대통령입니까? 이런 대통령 문재인 씨가 홍범도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입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 후로는 소련군에 붙어갖고 러시아 공산화되는데 기여했던 사람을 그 유엔 데리고 오면서 대한민국 공무원 죽으면 왜 그렇게 외면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거죠. 서해에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그 원한 해결과 더불어 제가 윤석열 후보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 이정훈 TV 보시면요. 지금 제가 과거에 했던 방송 중에 몇몇 가지는 이렇게 섹터별로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박원순 피살 미스테리, 윤미향 정의연 사건, 그 다음에 뭐 대장동 게이트, 화천대유 사건, 그 다음에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 이게 다 정권과 관련된 제가 그 순간에 봤을 때 이게 앞으로도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묶어놓고 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북한이 그때 우리한테 사과했다고 통지문을 보내왔는데 그것이 엉터리라는 것을 제가 적시한 게 있습니다. 2020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연속해서 보도를 했던 건데 북통지문 누가 수정 그런 제목으로 붙여놓은 겁니다. 내용인 즉 뭔가 하면은 그때 이 공무원이 피살되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서 서훈 안보실장이 발표했죠. 북한이 사과했다고 하면서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을 발표합니다. 누가 갖고 왔느냐 그랬더니 박지원 국가안보실장이 원장이 갖고 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서훈 씨가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하고 읽은 그 통지문하고 청와대 지금도 떠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문자화 해놓은 거하고 글자가 좀 다릅니다. 문자가 몇 개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생중계한 방송이 KTV하고 연합뉴스 TV인데 거기에도 자막으로 이 글이 쭉 붙었는데 연합뉴스 TV하고 KTV 그 방송 화면에 달린 자막 통지문이 다르고요. 이 두 개는 아까 서훈 씨가 발표한 거하고 청와대 사이트에 있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네 개의 통지문이 있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조금 달라요. 북한에서 안 쓰는 말, 우리 표현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순차적으로 쭉 이렇게 북한식으로 바뀌어온 걸로 보이는데 가장 많이 바꿔놓은 게 청와대 사이트에 떠 있는 거죠. 정리하면 뭔가 하면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봅니다. 북한이 만약 보내준 게 맞다면 저쪽에서 누가 전화로 부른 걸 여기서 받아 쓴 겁니다. 받아 쓰다 보니까 저도 적다 보면은 제가 이해한 대로 쓰잖아요. 상당히 길게 얘기해도 뭐 사자성어로 딱 정리한다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남한 문장이 많으니까 처음에 발표했다가 이거 아니잖아 하고 막 고쳐서 이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작이고요. 제가 이걸 문제 제기를 저도 처음에 몰랐죠. 근데 탈북자들이 이거 북한서 안 쓰는 말인데 이거 남한 말인데 해서 이제 하나하나 비교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조작 아니냐라고 보도했다가 하나 실수를 한 게 그때 주간동화에 있었는데 제가 이 유튜브에서 하나씩 비교한 이거를 주간동화에서 실수로 청와대 사이트는 있는 거라고 잘못 나갔어. 사진이 잘못 나갔죠. 그건 확인하지 못해서 그런 건데 그거 갖고 청와대가 막 허위라 그래서 그래 그건 틀렸다 그랬더니 뭐 그걸로 넘어갔는데 그 후에 왜 4개의 통지문이 다르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입 싹 다물고 있습니다. 그때 청와대 대변인하고 제가 장시간 통화한 거는 어딘가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뭐 들을 기회가 있으면 청와대 그때 되게 벌벌거렸구나. 그거 하나 틀린 거 갖고 싹 빠져나갔구나 하는데 저는 이걸 조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이 사과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통지한 겁니다. 근데 사과문이라고 퉁치고 넘어가는데 어떻게 박지원 실장이 새벽까지 들고 오고 서훈 실장이 발표하냐 이겁니다. 정보로 북한이 여러 가지 의도로 북한 통전부나 우리 국정원하고 서로 전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제 방송에서 남북 간의 비상 연락망 같은 그 한라인을 정리한 적이 있는데 저도 다는 몰라요. 몇 개 살아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다 끊어졌다고 하지만 주고받습니다. 중국에서 통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하나의 공작일 수도 있는데 그걸 그대로 어떻게 박지원 씨가 확인도 안 하고 들고 오냐 이거예요. 북한이 발표한 건 다 심리전이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묵살해야 되는데
판단 과정 거치지 않고 기한 갖고 와서 발표했거든요. 이건 북한에 말려든 겁니다. 그래서 제 요구는 뭐냐? 박지원 씨가 들고 온 거는 그쪽에 있는 전형적인 분석가들은 이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했는데 본인이 들고 갔습니다. 그러면 박지원 씨는 이북하고 커넥션이 있는 걸로 의심해야 돼요. 저 사람은 그러지 않아도 북한한테 돈 퍼줬던 때 관여했던 사람이거든요. 당신의 사위는 또 마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었고 여러 가지로 정보기관장이 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저기 가서 저런 발표를 하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묻히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국정원과 북한의 내통관계, 그리고 청와대와 북한과의 관계, 이게 지금 우리 안보를 가장 망치는 거죠.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NSC를 열어도 대책이 안 나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신이 유해에 갔을 때 북한이 아니라 예멘이 미사일을 쏘고 그걸 사드로 요격하는 사태, 전장을 누기고 왔음에도 대한민국이 같은 위치 상황이 있음에도 정책이 안 나오는 거죠. 왜? 북한한테 맞춰주니까. 그래서 청와대와 국정원의 대북 커넥션을 밝히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특히 박지원이라는 사람. 지금 국정원이 너무 무너졌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해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도 밝히고 사드도 제대로 배치하고 그렇게 해야만 이 땅에서 민주주의로 가장한 좌파들, 인권으로 위장한 주사파들을 속아낼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오늘 두 가지 행동한 거 상당히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한 발 더 나가서 청와대 핵심부, 국정원 핵심부에 숨어있는 북한 끈앞풀도 조사하기를, 검사 출신이니까 악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